저는 지난 30년간 전 세계 78개국을 돌아다니며 단 하나의 질문에 답하려 했습니다. 왜 어떤 나라는 100년을 가고 어떤 나라는 10년 만에 무너지는가? 베네치아의 번영은 300년 지속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의 황금 시대는 200년을 갔습니다. 영국의 패권은 150년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30년 만에 추락했고 베네수엘라는 20년 만에 붕괴했으며 짐바브웨는 10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원? 아닙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넘쳐났습니다. 인구? 아닙니다. 싱가포르는 590만 명으로 동남아를 지배합니다. 운? 절대 아닙니다. 저는 30년 연구 끝에 발견했습니다. 성공한 나라들에겐 공통된 10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한민국은 지금 그 10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역사상 가장 완벽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30년 연구에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작동한 전략입니다. 40대부터 100세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선택들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00년 만의 기회, 한국이 반드시 선택해야 할 10가지. 탑10부터 시작합니다. 탑10, 출산율이 아니라 인재 흡입력이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한국은 인구가 줄어서 망하는 거 아닌가요? 제 대답은 명확합니다. 질문이 틀렸습니다. 인구 감소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재 감소가 문제입니다. 싱가포르를 보십시오. 인구 590만 명, 서울의 절반. 그중 40%가 외국인. 1인당 GDP 7만 달러, 한국의 2배. 어떻게 했을까요? 글로벌 인재 흡입 시스템. 싱가포르는 1965년 독립 직후 결정했습니다. 우린 사람을 키울 시간이 없다. 세계에서 데려오자. 구체적 정책, 선별적 이민 시스템, 기술 점수제, 학력, 경력, 소득, 나이. 5년 거주하면 영주권 자동 심사. 10년 거주하면 시민권 가능. 글로벌 인재 특별 트랙. 연봉 15만 달러 이상, 즉시 영주권. 노벨상급 과학자, 시민권 연구소 제공. 세계 탑10 대학 졸업자, 취업비자 무제한. 다문화를 제도로 흡수. 공용어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종교 자유 완벽 보장. 인종 쿼터제 아파트, 학교 등의 다양성 강제. 결과 2025년 현재 싱가포르는 세계 인재 유입 순위 1위. 아시아 금융, 기술, 교육 허브.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선택. 2030년까지 100만 글로벌 인재 유치 계획. 구체적 실행. 연봉 5만 달러 이상, 외국인 5년 거주 시 영주권. 첨단 기술 인재, 즉시 영주권. 세금 50% 감면 10년. 외국인 자녀 교육, 국제학교 확대, 영어 공교육 강화. 부동산 규제 완화, 영주권자는 1가구 2주택 허용. 한국은 5천만을 지킬 게 아니라 1억 인재를 끌어들일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탑10입니다. 탑9, 군사력이 아니라 신뢰 수출이다. 두 번째로 많이 듣는 질문. 한국은 군사력이 약해서 위험한 거 아닌가요? 다시 질문이 틀렸습니다. 21세기는 군사력으로 안보를 지키지 않습니다. 신뢰로 지킵니다. 스위스를 보십시오. 군대 14만 명, 한국의 4분의 1. 전차 134대, 북한의 40분의 1. 전투기 30대, 한국의 7분의 1. 그런데 스위스는 왜 안전할까요? 우리는 세계가 필요로 하는 나라다. 스위스의 전략. 국제기구 본부 유치. UN 유럽 본부. 국제적 십자사. WHO, WTO. 200개 이상 국제기구. 분쟁 중재 국가. 미국, 이란 협상 중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협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초기 대화. 중립성 최강의 방패. 금융 신뢰. 세계 자산의 25%가 스위스 은행에. 전쟁 나도 스위스 돈은 건드리지 않음. 왜? 자기 돈도 거기 있으니까.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두 번째 선택.
아시아의 중재국가가 되어라. 구체적 실행. 판문점을 국제평화센터로. UN 평화유지군 훈련소. 아시아 분쟁 중재본부. 북한, 중국, 러시아도 필요한 공간으로. 한국을 국제기구 허브로. 아시아 개발은행 유치 노력. 디지털 표준 국제기구 설립. AI 윤리국제위원회 본부. 신뢰의 브랜딩. 코리어 스탠더드 인증제도. 공정무역, 투명한 계약, 준법의 상징. 한국과 거래 신뢰 보장. 역사의 교훈. 가장 안전한 나라는 가장 무서운 나라가 아니라 누구도 적으로 만들고 싶지 않은 나라다. 이게 탑9입니다. 탑8. GDP가 아니라 표준 장악이다. 세 번째 질문. 한국은 GDP가 작아서 경쟁력이 없는 거 아닌가요? 또 틀렸습니다. 21세기는 GDP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표준을 가진 자가 이깁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왜 미국이 강할까요? GDP? 물론 큽니다. 하지만 진짜 힘은 달러 세계 기축통화, 영어 글로벌 공용어, 할리우드 영화 표준, GAAP 회계 표준, FDA 의약 승인 표준. 표준을 가진 자는 규칙을 만듭니다. 독일을 보십시오. 인구 8,300만, 중국의 17분의 1, GDP 4조 달러, 미국의 7분의 1. 그런데 왜 독일이 강할까요? 산업 표준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안전 기준 독일 주도, 화학 공정 표준 BASF 베이어, 정밀 기계 시먼즈 보실, 직업 교육 마이스터 제도 세계 벤치마크.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세 번째 선택. 3대 표준을 장악하라. 1. 배터리 표준. 현재 상황. 한국은 세계 배터리 시장 30% 점유. 그런데 충전 규격은 미국, 유럽이 결정. 전략 K 배터리 스탠더드 추진.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와 표준 동맹. 한국 배터리 신뢰와 안전 브랜딩. 2. 디지털 헬스케어 표준. 현재 상황. 한국은 의료 IT 세계 최강. 그런데 국제 표준은 없음. 전략. 전자의무기록 EMR 국제 표준 제한. 원격 의료 프로토콜 코리어 프로토칼. WHO와 협력. 개도국의 무상 제공. 3. 콘텐츠 플랫폼 표준. 현재 상황. K 콘텐츠는 강하지만 플랫폼은 미국 것. 전략. 아시아 OTT 연합 구축. K 플랫폼 규격 통일. 넷플릭스 대항마 육성. GDP 10위가 목표가 아닙니다. 세계 산업의 표준 제정자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탑8입니다. 탑7. 제조업이 아니라 플랫폼 국가다.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중국이 반도체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드는데 우린 어떻게 이기나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기려 하지 마세요. 연결하세요. 네덜란드를 보십시오. 인구 1700만, 한국의 3분의 1, 제조업 거의 없음. 그런데 유럽 물류의 40%가 네덜란드를 거침. 비밀은? 로테르담 항구는 유럽의 플랫폼. 네덜란드는 물건을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세계 최고의 항구 인프라, 세계 최고의 물류 시스템, 세계 최고의 통관 속도, 통과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싱가포르도 마찬가지. 제조업 10%, 금융, 물류, 서비스 80%. 전략, 동남아의 허브.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네 번째 선택. 제조대국에서 플랫폼 국가로. 1. 물리적 플랫폼 인천을 아시아 허브로. 현재 문제. 인천공항 세계 1위 수준. 인천항 세계 17위, 중국의 밀림. 전략. 인천 자유무역지대 확대. 24시간 통관, 세금 면제 확대. 아시아 화물은 인천을 거쳐야 빠르다 시스템. 2. 디지털 플랫폼 K데이터 허브. 현재 기회. 한국 인터넷 속도 세계 1위, 데이터 센터 기술 세계 3위. 그런데 데이터 허브는 싱가포르. 전략. 아시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유치. 개인정보 보호 접근성의 균형. 한국 서버, 안전, 속도 브랜딩. 3. 문화 플랫폼 K 컨텐트 플랫폼. 현재 상황. BTS,
블랙핑크 3개죠. 그런데 수익의 70%는 유튜브, 스포티파이로. 전략, 아시아 음악 플랫폼 K-웨이브 구축. 아시아 14억 인구 대상.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힌디어 동시 지원. 세계가 한국을 거쳐야 하는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이게 탑7입니다. 탑6, 수출이 아니라 필수 공급이다. 6번째 질문. 중국이 우리 물건을 안 사면 어떻게 하나요? 제 대답. 중국이 안 살 수 없게 만드십시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인구 950만. 주변국 모두 적대국. 그런데 왜 안전할까요? 세계가 이스라엘 없이는 못 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장악한 것. 물 기술. 세계 담수화 기술의 70%. 중동, 아프리카가 의존. 사이버 보안. 세계 사이버 보안 솔루션의 40%. 미국, 유럽이 의존. 농업 기술. 사막에서 채소 재배 기술. 인도, 중국이 수입. 의료기기. MRI, 초음파 핵심 부품. 전 세계 병원이 의존. 이스라엘을 제재하면 세계가 불편해집니다.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5번째 선택. 3가지 필수 공급망을 장악하라. 1. 반도체 메모리를 넘어 설계로. 현재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시스템 반도체 한참 뒤처짐. 전략, AI 칩 설계 인재 10만 명 육성. TSMC 대항마 육성 파운드리. 한국 칩 없으면 AI 못 돌린다 수준으로. 이 배터리 전기차를 넘어 에너지 저장으로. 현재 전기차 배터리 세계 2위. 그런데 ESS 에너지 저장는 약함. 전략, 국가 차원 ESS 투자. 태양광, 풍력과 패키지 수출. 한국 배터리는 재생에너지의 심장. 3. 바이오, 백신을 넘어 유전자 치료로. 현재 코로나 백신 기술 이전만 받음. 바이오 원천 기술 거의 없음. 전략, mRNA 유전자 가위 집중 투자. 10년 안에 글로벌 탑3. 한국 바이오텍 생명의 열쇠. 대체 가능한 걸 파는 나라는 약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걸 파는 나라가 강합니다. 이게 탑6입니다. 탑5, 동맹이 아니라 중재자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걱정.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하나요? 제 대답, 선택하지 마세요. 다리가 되세요. 터키를 보십시오. 나토 회원국 서방 동맹. 동시에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 동시에 중동의 리더. 어떻게 가능할까요? 양쪽 모두에게 필요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터키의 전략, 지리적 중재자. 유럽과 아시아 연결점. 보스포루스 해협, 러시아 해군의 유일한 출구. 경제적 중재자. 서방 기업의 중동 진출 거점. 중동 자본의 유럽 투자 경유지. 문화적 중재자. 이슬람 세속주의. 동서양 모두와 대화 가능.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6번째 선택. 미중 사이의 스위스가 되어라. 1. 기술 중재. 현재 문제. 미국, 중국의 기술 수출 금지. 중국 자체 기술 부족. 한국의 역할. 미국 기술 한국 응용 중국의 판매. 중국 시장 한국 품질 미국의 수출. 한국 기술 번역기. 2. 데이터 중재. 미래 시나리오. 미국 클라우드 vs 중국 클라우드. 기업들은 양쪽 다 써야 함. 한국의 역할. 중립 데이터 센터 제공. 미국, 중국 기업 간 안전한 데이터 교환. 한국 서버 중립지대. 3. 문화 중재. 현재 강점. K-팝은 미국도 중국도 사랑함. K-드라머는 정치와 무관. 한국의 역할. 문화교류의 허브. 한국 콘텐츠. 모두가 즐기는 공통언어. 편을 들면 적이 생깁니다. 다리가 되면 모두가 친구입니다. 이게 탑5입니다. 탑4,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실패 허용이다. 한국은 교육열이 높은데 왜 혁신이 부족한가요? 제 대답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교육열이 높아서 혁신이 없는 겁니다. 실리콘밸리를 보십시오. 빌 게이츠 하버드 중퇴. 스티브 잡스 리드 대학 중퇴. 마크 저커버그 하버드 중퇴. 일론 머스크 여러 번 파산.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실패해도 괜찮은 문화. 미국의 시스템. 파산법. 한번 실패해도 7년 후 기록 삭제. 재도전 가능. 벤처 캐피탈. 10개 투자 중 9개 망해도 괜찮음. 1개만 대박나면 됨. 사회적 인식. 실패는 경험. 실패한 기업가 존중받는 타이틀.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번 실패하면 신용불량. 재기 거의 불가능. 사회적 낙인. 결과 모두가 안전한 길만 감. 공무원, 대기업. 위험 감수하는 사람 없음. 혁신 사라짐.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7번째 선택. 실패를 자산으로 만드는 시스템. 1. 법적 보호. 창업 실패, 개인 파산과 분리. 5년 후 자동 신용 회복. 도전 실패는 범죄 기록 아님. 2. 재도전 펀드. 국가가 실패 경험자 전용 펀드 조성. 1회 실패자에게 우선 투자. 당신의 실패가 다음 성공의 자산입니다. 3. 문화전환. 학교 교육, 실패 사례 연구 필수화. 미디어, 실패 극복 스토리 조명. 명예의 전당, 가장 많이 실패한 성공자. 어르신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손자, 손녀가 안정적인 공무원 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 크게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진짜 유산입니다. 안전만 추구하는 나라는 쇠퇴합니다. 실패를 허용하는 나라만 미래를 만듭니다. 이게 탑4입니다. 탑3, 정부가 아니라 시스템이다. 8번째,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될 부분. 한국은 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뒤집히나요? 핵심을 찌르겠습니다. 정부에 의존하는 나라는 약합니다.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나라가 강합니다. 싱가포르를 다시 보십시오. 1965년 독립 이후 집권당 한 번도 안 바뀜. 그런데 왜 부패하지 않았을까요? 시스템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의 3가지 시스템. 1. 공무원 시스템. 공무원 연봉, 민간 탑 10% 수준. 성과 평가, 철저한 KPI. 부패 적발, 즉시 종신 추방. 결과 세계 부패 지수 5위. 2. 주택 시스템. 국민 85%가 공공임대 HDB. 정권 바뀌어도 제도 안 바뀜. 주거 안정, 정치 안정. 3. 연금 시스템 CPF. 국가가 강제 저축 소득의 37%. 노후, 의료, 주택의 사용. 정권 바뀌어도 건드릴 수 없음. 한국의 문제. 정권 바뀌면 정책 180도 회전. 부동산 정책 5년마다 뒤집힘. 교육 정책 10년에 7번 바뀜. 외교 정책 정권 따라 변동. 결과 국민은 불안. 투자자와 기업은 투자 못함. 장기 전략 불가능.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8번째 선택. 정권을 넘어서는 3대 시스템 구축. 1. 100년 국가전략위원회 초당적 기구 구성. 여야 동수 민간 전문가. 10년 임기 대통령보다 길게. 헌법기관으로 격상. 권한. 국가 100년 전략 수립. 반도체, AI, 바이오 등 핵심 산업 정책. 정부는 집행만, 방향은 변경 불가. 2. 주택 안정 시스템. 원칙. 공공임대 50% 목표 20년 계획. 정권과 무관하게 매년 10만 호 건설. 투기 차단. 1가구 1주택 외 중과세. 목표. 대통령이 누가 되든 내 집 걱정은 없다. 3. 연금 개혁 세대 간 합의. 현실. 현재 시스템 2055년 고갈 예정. 청년 우린 못 받는다 불신. 해법. 초당적 연금 개혁안. 20년 이행 계획. 정권 바뀌어도 손대지 못하게 법제화. 중년 이상 어르신들께 여러분이 경험한 것처럼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게 흔들렸습니다. 이젠 바꿔야 합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교육, 주택, 일자리, 노후가 안정적인 시스템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은 가도 시스템은 남습니다. 시스템이 강한 나라가 100년을 갑니다. 이게 탑3입니다. 탑2 민족주의가 아니라 글로벌 정체성이다. 9번째,
그리고 가장 민감한 부분.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나요? 30년 연구의 가장 큰 발견. 민족주의로 일어선 나라는 많습니다. 하지만 민족주의로 100년간 나라는 없습니다. 독일을 보십시오. 1933에서 1945년 극단적 민족주의 파멸. 1945년 현재 개방적 정체성 번영. 독일의 변화. 과거 순수 게르만 민족, 폐쇄적 이민 정책, 결과 2차 세계대전 패망. 현재 독일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은 독일인, 이민자 1300만 인구의 16%. 메르켈 총리, 우리는 해낼 수 있다. 결과 유럽 최강국. 캐나다를 보십시오. 인구 4천만 중 800만이 이민자. 총리 저스틴 트리도, 캐나다는 세계 최초의 탈국가적 국가. 정체성 다양성이 우리의 힘. 한국의 현실, 외국인 거주자 250만 5%. 그런데 사회적 수용도 낮음. 순혈주의 사고 여전히 강함. 위험. 인구 감소 폐쇄성 쇠퇴.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9번째 선택. 혈통이 아니라 가치로 정의되는 한국인. 1. 정체성 재정의. 과거 한국인 한민족 혈통. 미래 한국인 한국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 민주주의 근면 혁신 존중. 2. 이민자 통합 시스템.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 무료. 5년 거주 시험 합격 시민권. 군복무 대체 사회봉사 2년. 3. 다문화 자녀 미래 자산. 현재 다문화 가정자녀 38만 명. 그런데 차별과 편견. 전환. 여러분은 2개 언어, 2개 문화를 가진 인재. 특별 장학금, 글로벌 기업 우선 채용, 외교관, 통역가, 글로벌 리더로 육성. 100세 어르신들께 드리는 말씀. 어르신들이 지켜온 대한민국, 그 정신은 혈통이 아니라 저 정신에 있습니다. 일제에 맞서 싸운 정신. 전쟁 후 폐허에서 일어선 정신. IMF 때 근무운 정신. 그 정신을 공유하는 사람이라면 피부색이 무엇이든 한국인입니다. 혈통으로 막힌 나라는 늙어갑니다. 가치로 열린 나라는 영원히 젊습니다. 이게 탑2입니다. 탑1,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 자, 이제 탑1입니다. 30년 연구의 결론. 78개국 흥망성쇠의 공통법칙. 가장 중요한 단 하나. 당신이 믿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거창한 정책도 아니고 경제 전략도 아닙니다. 국민이 자기 나라를 믿는가? 이게 전부입니다. 싱가포르가 1965년 독립했을 때 물 없음, 자원 없음, 땅 없음. 말레이시아에서 쫓겨난 신세. 리콴유 총리는 TV에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국민들이 믿었습니다. 60년 후 1인당 GDP 세계 3위. 이스라엘이 1948년 건국했을 때 주변국 전부가적.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나라. 식량도 무기도 부족. 그런데 초대 총리 벤구리온이 한 말. 불가능을 믿지 않는 사람만이 불가능을 이룹니다. 국민들이 믿었습니다. 75년 후 기술 강국.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증명했습니다. 1950년 이 나라는 끝났다. 믿고 일어섰습니다. 1997년 IMF로 망했다. 믿고 극복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무너진다. 믿고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구 감소로 망한다. 중국한테 밀린다. 이미 늦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세 어르신들. 여러분은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세대입니다. 폐허에서 반도체 강국을 만들었고, 문맹률 80%에서 교육 선진국을 만들었으며, 농업국에서 문화 수출국을 만들었습니다. 통계는 우리를 3번 죽였지만 우리는 3번 다 일어났습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통계 보고 겁먹고 있습니까? 10번째 선택, 마지막 선택. 2026년 1월
오늘부터 나는 대한민국을 믿기로 결정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말을 바꾸십시오. 비포, 우린 안 돼. 한국은 작아. 이미 늦었어. 애프터, 우린 해왔어. 한국은 효율적이야. 지금이 기회야. 두 번째, 행동을 바꾸십시오. 자녀에게 안정적인 것만의 X. 크게 도전해봐. 실패해도 괜찮아오. 외국인에게 한국 적응 힘들지? X. 한국에 온 걸 환영해. 뭐 도와줄까? 젊은이에게 요즘 애들은 X. 너희가 미래를 만들어줘. 셋째, 투표를 바꾸십시오. 정치인 선택 기준. 우리 편이냐 X. 대한민국 100년을 생각하느냐 O.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10가지를 실천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바뀝니다. 100년 후에서 온 편지. 2125년 100년 후의 역사 교과서는 이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모든 통계는 쇠퇴를 가리켰다. 모든 전문가는 비관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달랐다. 그들은 기억했다. 1950년의 폐허를, 1997년의 위기를, 2020년의 팬데믹을, 그리고 그때마다 일어섰던 자신들을. 2025년부터 2045년까지 그들은 10가지를 선택했다. 인재를 열었고, 신뢰를 쌓았으며, 표준을 만들었고, 플랫폼이 되었으며, 필수가 되었고, 중재했으며, 실패를 허용했고, 시스템을 만들었으며, 문을 열었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었다. 2045년 새로운 세계 질서가 정착되었을 때 대한민국은 없어서는 안 될 나라가 되어 있었다. 인구는 적었지만 인재는 넘쳤고, 땅은 작았지만 영향력은 컸으며, 자원은 없었지만 표준을 가졌다. 역사학자들은 이를 21세기의 기적이라 불렀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알고 있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선택이었다고. 여러분, 저는 30년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100년에 한 번 오는 기회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을 것인가, 놓칠 것인가? 그건 정부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 바로 당신이 결정합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자녀에게, 이웃에게, 동료에게 이 10가지를 이야기하는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100년 후 당신의 증손자가 물을 것입니다. 2025년 세상이 흔들릴 때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는 무엇을 하셨나요?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믿었단다. 그리고 행동했지.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야.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인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기적 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근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해안을 응원합니다.